예, 박용진 TV 탄핵 특집 방송 제 15화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김준일 평론가와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시간 오후 5시입니다. 우리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요. 27일 오후 2시 38분에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태균 특검법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이미 이제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되잖아요. 이른바 한동훈계가 예. 찬성을 할까? 왜냐하면 여기에 엮인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 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은 그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탄핵과 관련해서도 역할을 했고 이러니까 본인은 이제 약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여기는 명태균 프레임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를 부과시키기 위해서 표결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약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의 후보는 대선 후보는 명태균과 윤석열이 결정한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이제 탄핵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이 쫙 깔려 있고 네. 또 이제 국민의힘의 친명계와 비명계가 있거든요. 네. 요즘 뭐 언론 보도가 국힘의 친명은 이제 뭐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 아, 거기는 그러면 비명은 특별히 수박 소리는 안 듣겠네. 예. 그쪽 국힘의 이제 비명이라고 하면 명태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뭐 유승민 전 의원 뭐 등등등인데 김문수 장관도 비명계예요. 국힘의 비명계. 예,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월 말에 통과를 했고 14일 정도 이제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빨리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이런 사안은 길게 끕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숙고를 하다가 마지막 전날이나 이때쯤 이제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국회로 돌아오는 게 3월 중순이에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시점하고 상당히 근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투표 하잖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투표는 무기명 투표인데 언제 재투표할지는 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수당이 의지를 가지고 국회의장만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언제 할 것인가?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네. 근데 지금 파면이 되면은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공이 얘기하는 거는 경선은 내부 경선은 3주 안에 끝낸다. 그렇죠. 예, 양당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국회로 돌아온 때가 이제 후보 등록 받고 정신 없을 때야. 예.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뭐 후보들이 쫙 이제 추려졌어. 근데 갑자기 이게 딱 던져져. 무기명 투표야. 비명계에는 김문수도 있고 한동훈도 있고 막 있어. 이게 정말로 108명 중에 8명만 이탈하면 되는데 정말로 안 통과할까? 몰라요. 모르는데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수 있고요. 지금 친한동훈계는 굉장히 옛날에 얘기했던 것보다 숫자가 좀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줄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명시적으로 내가 친한계라고 밝히지 않고 사실상 좀 약간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늘었다. 의원들 중에서. 친한계가 줄어들고 지금 김문수 쪽에 아직 명시적으로 내가 김문수계요 말은 안 하지만은 김문수 쪽에 약간 줄선 몇몇의 의원들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계가 어떻게 움직일까보다는 김문수가 어떻게 움직일까가 더 등등등. 이게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부결될 거다. 재투표에서.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물론 부결될 가능성이 저는 51% 보지만은 49%의 확률로 이거 통과될 가능성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비명태균계에서는 분명히 여자고요. 비명계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비명태균계에서는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확 뿌릴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 되도록.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친명태균계, 그러니까 연루가 되어 있는 오세훈이나 뭐 홍준표야. 아니 그 짧은 기간에 특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랑 60일도 그 사이 돼서 끝날 건데.
쫄렸다. 이런 거 보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고해라 이렇게 큰 소리 치기가 낫지 않나?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이게 얘기한 게 보수 괴멸하는 뭐 특검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다 사기꾼인데 명태균은 다 사기꾼인데 어떻게 보수가 괴멸이 되지?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 계속 듣다 보니까 분명 사기꾼인데. 우리 권성동 대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리고 오세훈하고 저기만 걸렸을까? 아니에요. 홍준표만? 뭐 영남 쪽이 두루두루 다 엉켰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준석을 까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준석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있을 테고 거기에 뭐 윤한홍 의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지금 박완수 경남지사도 뭐 이렇게 명태균에서 밀어가지고 지금 경남지사 됐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뭐 명태균이 밀어줘가지고 충성맹세 했다라는 의혹이 네. 있잖아요. 본인은 부인하지만 막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기는 할 거다. 근데 여기저기 이제 들쑤시는 특검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들쑤실 거라고 하는 건 명약 관화인데 이제 이게 이제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일에 친명계인 오세훈이다 그러면 이거 봐라. 그러면 그 특검 준비 기간이 못해도 뭐 40일, 뭐 30일 이 정도 되고 준비해서 수사를 착수해 본다고 한들 뭐 상관없다. 그리고 이 나를 살리는 건 특검의 유무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다. 만일에 내가 당선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힘이 진다. 그러면 뭐 특검할 것도 없이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검찰이 저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뛰쳐나와서 온갖 칼질을 해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저는 국민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막 왜 해봐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에요. 명태균 특검 통과될 것 같은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유의 속담이 있잖아요. 네. 한식에 주구나 청량해 주구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민주당이 관객낀 놈이 집권하면 성낸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쨌든 이거 검찰이 열심히 할 맞아요. 테고 네. 지금 검찰은 엄청나게 열심히 간해보고 있어요. 그럼요. 최근에 김한정 그 그렇죠.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후원회장은 뭐 본인들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후원자로 여러 후원자 중에 뭐 후원자로 알려진 사람 검찰이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면서 김한정은 또 내가 윤석열하고 이준석 여론조사 돈도 내가 대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까지 했어요. 그게 뭐 사실은 이준석은 또 부인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도 계속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김건희도 조만간 좀 부를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에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이클이 생기느냐. 물론 특검에 들어가도 이게 수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어요. 네. 검찰이 수사해도 결론이 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은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오히려 감추는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특검 받아라.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한식에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특검 칼에 주거나 검찰 칼에 주거나 마찬가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검찰이 묘한 시기에 묘한 신호를 보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야 검찰이 줄 섰구나. 민주당이 이기겠네. 이재명이 이기겠네. 혹은 적어도 국힘 비명계가 이기겠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서 혹은 그쪽이 배팅을 한 건 아니냐. 그래서 줄을 섰기 때문에 김한정 의원 아닙니다. 김한정 오세훈의 후원회장을 자칭하는 그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경선 과정에도 검찰은 이런 범죄 증거와 증거가 이야기 있는 대로 따박따박 압수수색하겠다는 순간 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고 개입하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명태균하고 윤석열 그 음성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작년에 10월 31일에 민주당이 부분적으로 공개한 거 당에서 말이 많네. 네. 요거가 이제 앞뒤가 네. 다 완성이 됐잖아요. 네. 명태균 김건희 음성도 그래서 뒷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 공천 두라고 했다. 이건 어디서 나왔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맞춰보십시오. 예. 저는 아닙니다. 어디서 나오긴 검찰에서 나왔지. 나왔죠. 뭘 어디서 나와 이게. 슬슬.
예, 이미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언론 플레이 제일 잘하는 집단이 검찰입니다.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간을 보고는 있지만은 이제는 사실상 이 윤석열을 버렸다, 국힘도 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국민의힘은 사실 자기들이 살 길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도 확장, 대선 승리 이런 걸 생각해야 될 텐데 하는 꼴로 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 헌재 윤석열 이제 최후 진술하는 그 자리도 17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줄이. 이러는 걸 보면 좀 어렵다. 근데 두 가지 신호가 다 있습니다. 일부는 또 그렇게 가는데 그 국민의힘 그 지도부는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죠. 3월 1일 그 집회, 탄핵 반대 집회, 1,0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그 집회 안 간다. 아니 공식적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집회 참가자 뻥튀기가 좀 있어요. 네. 어느 그런데 근데 이제 진보 쪽 뭐 조국 사태 뭐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제 민주당 조국 많아야 100만이었다. 그러니까 뻥을 쳐도 한 100만 정도 치는데 물론 100만은 아니고 그때 진짜 많이 제가 보기에 한 30만 명은 온 것 같아요. 진짜로 20만 그러면 진짜 마비됩니다. 일대가 그 정도 왔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이제 100만이라고 불렀는데 보수는 맨날 1,000만이네. 집회만 하면은 1,000만 명이 왔대. 이게 뻥을 쳐도 좀 적당히 쳐야지 이게. 누가 세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최악인 거예요. 최악. 네. 최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정관 이게 여의도파하고 광화문파하고 또 합심해서 한대요. 아, 그날 다 모이나 보구나. 예, 같이 모여서 한대요. 이게 그러면서 뭐 저도 개몽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여기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뭐 간증도 하고 개개 신앙이야 신앙 간증 막 종교 집회를 하나요? 그러면? 막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이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취재를 해서 쓴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추천 후보라는 얘기를 꺼냈대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를 왔어요. 네. 거기에서 윤석열이 한 얘기가 지금 국민 추천 후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땡땡땡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옥중 정치하면서 자기가 여기 대선 후보 관여하겠다라는 거고 나는 누가 좋아라는 거를 아니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국민 추천 후보가 꼭 당내 경선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외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자기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보수 분열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존재 자체가 사사건건 사실은 국힘이 대선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거기에 지금 이 탄핵 집회 여기에서 만약에 폭력이라도 나고 만약에 지금 뭐 헌재를 뭐 다 죽이네 뭐 이런 표현도 진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중도층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약간 하락세고 네, 민주당은 네. 약간 상승세고 예. 그리고 탄핵 찬성이 올라가고 반대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기점이 언제였냐면요 1월 셋째 주입니다. 1월 셋째 주에 국힘 지지율이 피크를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1월 셋째 주가 뭐가 있었냐면요 서부지법 난동이 있었어요. 네.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정확.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지금 저도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에 하나 뭐 경찰하고 뭐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끝나요. 제가 보기엔 대선 끝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을 지금 벌이고 있다 국힘이. 이제 뭐 제 걱정은 저로서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른바 친윤계 있잖아요. 지금 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권성동, 권영세 두 분도 다 사실은 친윤계고 이분들이 자기들도 살 길은 대선에서 이기는 거고 그 자신들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중도 확장 가능성, 승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그 자기들이 픽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가서 윤석열도 설득하고 옥중 메시지를 좀 이길 수 있도록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윤석열이 지금 선수를 치고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제어를 못하는 거죠. 뭐 나는 뭐 예를 들면은 윤상현이 좋아. 윤상현이 우리 국민들이 추천한 후보야. 뭐 나는 내가 보기엔 원희룡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영향력이 뭐 그분들이 막 엄청나게 득표력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분열이 되고 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게다가 윤석열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나오는 게 사실 다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탈핵은 될 테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극우에 갇혀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국힘은 망했어요. 윤석열이 옛날에 그 육성 있었잖아요. 네. 내가 당에 들어가면 3개월 안에 당을 뽀개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3개월은 좀 지났지만 뽀개 3년 걸려. 3년 걸려. 딱 3년 걸리니까 당을 거의 뽀개고 있다 예. 지금 윤석열이.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이제 호칭을 전 대통령 혹은 윤석열이라고 그냥 불러야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는 한데 그 뒤에도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망하게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면서 가겠군요. 저는 술 안 먹고 그 안에 갇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최후 진술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앞으로도 뭐 그럴 것 같고. 그러게요. 이제 유튜브도 그러니까 저는 그 최후 진술이 그렇게 봤어요. 내가 사실상 자기도 포기하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이 담화겠구나. 대국민 담화잖아 일종이니까 헌재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안타깝게도 그 거대 야당 간첩설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게 그래서 참 진짜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윤석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퇴행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거는 진짜 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교훈을 얻었다 우리가. 정말 힘들죠. 예, 조갑재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하시는 말씀이 딱 와닿는 게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하기 될 줄은 몰랐는데 김일성 이후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재산상 인사상의 피해를 끼치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죠. 그리고 저는 언론에 딱 헤드라인이 그거더라고요. 윤석열 관련해서 야당 때문에 계엄과 포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뽑혔더라고요.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야당이 속 시끄럽게 오면 계엄 선포라고 돼 있습니까? 불문법이지. 불문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당하고는 대화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대통령과 모든 여당한테는 야당과 대화하라고 가르치지.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고요. 하나만 더 국민의힘 얘기해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다시 몸풀기를 했고 책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움직여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 책으로 데뷔를 한 거는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는 나쁘진 않았다. 책 마케팅 아니면 그러니까 책 마케팅. 대선 마케팅. 대선 마케팅. 왜냐하면은 본인이 등판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언론에서 또 이런 거 인용하지. 단독 해가지고 또 쓰고 뭐 이렇게 이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이제 북콘서트도 한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뭐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내용이 좀 딱히 저는 좀 죄송합니다. 후지가 아까 대통령한테 현직 대통령한테 맡겨놓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나 출마합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뭐 디자인 디테일까지 뭐 지적할 건 아니지만은 나 출마해요 이렇게 자기 얼굴 이만하게 넣는 것도 박용진 의원도 옛날에 이만하게 넣었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슈레더가 그렇게 딱 표지에 자기 얼굴 확 이만하게 넣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깊어서 한동훈은 왜냐하면은 본인이 물론 출마를 할 거지만은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약간 너무 여의도 문법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바뀐 방식으로 책을 냈으면 좋지 않을까 하나. 또 하나 내용이 이재명 대표는 개엄할 거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할 수도 있고 당연히 양당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궁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김민석 뭐 옛날 최고나 김병주 의원이 계엄 경고했을 때는 군의 움직임들을 보고 근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나름의 근거. 주로 그래서 결국 맞았잖아요. 조선일보가 사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설로. 근데 한동훈은 그냥 위험한 사람이니까 계엄할 것 같아.
이거는 너는 개엄할 상이야. 누가 마구니 소리를 내었는가 거의 이들이야. 궁예야 궁예. 잠깐 김영철 씨가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적당히 좀 해라. 근데 이재명 대표 뭐 맘대로 비판하면 하는 거지. 그거야 뭐 자기들 마음인데 계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은 계엄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나쁜 못된 것만 배웠다 먼저. 예. 저도 오늘 그렇게 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주알 구주알 화법이다 이 사람.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하고 뭐 논쟁도 했고요. 법사위에서 이제 토론과 논쟁을 뭐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보면 초등학생 화법, 초등학생 말싸움 거기서 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막 이러면서 뭐 꽃을 따러 왔다는데 거의 이런 수준으로 막 말싸움을 해서 요 입에서 한 10cm 이내에서 이기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지는 것처럼 머리 숙이고 손 내밀면서도 이기는 사람 많고 또 그 본인이 물러서는 걸로 오히려 대세를 더 확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워요. 한동훈 대표가 가장 호평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인사청문회 때였어요. 네. 그때 잘못된 거는 뭐 잘못된 거 바로 잡고 그러면서 상당히 약간 뭐 이제 임명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야당한테 이렇게 했는데 야당한테 호통치고 예를 들면은 따박따박 얘기하고 뭐 제가 말입니까? 야당한테는 물어보셨습니까? 지금 막 한동훈 전 대표가 다녀가셨습니다. 예.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론 지지자들은 약간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태도가 있었어.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약간 그런 거 고치셨으면 훨씬 좋겠고 어쨌든 공격은 하지만은 품격 있게 해라. 뇌피셜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젊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진영을 넘어서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게 지금 뭐 찌어지고 있는 이미지와 단점, 지적되고 있는 단점을 잘 극복하길 바라는데 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금방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책을 봐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정신을 차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렵다. 이런 지금 어떤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전망이 가히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언제 또 태도를 변할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잘하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